안녕하세요. 크고 작은 세상의 이야기 머리뉴스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매우 치열한 나라 대한민국. 세계적으로도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빠르면 유치원 시절부터 거의 평생을 공부로 자기계발을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70%를 웃도는 높은 대학 진학률을 자랑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부는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벌, 좋은 성적을 위한 노력이 대한민국에서는 높은 가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열을 증명하듯 지난 2023년 3월 7일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의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이 2조 5천억 원을 기록한 전년도보다 10% 증가한 26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주목할 점은 월평균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 역시 높았습니다. 월평균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64만 8천 원으로 3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17만 8천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의 결과를 시험 점수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결과 발표 후 학생들이나 학부모 모두 성적 위주의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요. 아니,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오히려 이상한 소리죠. 문제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난무하는 초중고 시절이 겨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벗어나면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평생 자기계발로 스트레스를 받을 운명이었다는 걸요. 그런데요, 더 문제는 언어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부터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국어인 한글은 문제되지 않으나 영어와 같은 제2외국어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여태껏 시험 성적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사회에서는 실제로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요구하니까요. 다행인 점이라면 우리나라 교육 역시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 언어로 요구되는 게 현실이고요. 네, 지금 예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 영상은 제2외국어를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저희 생각을 소개하려 하고요. 영어 공부를 예시로 들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외국어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는 공감해주는 척 하더니 갑자기 코칭을 하더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해주세요. 제 생각으로는요, 언어는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외국어는 다른 나라의 문화니까요. 외국어를 구사하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상은 아니요. 외국어 그 자체가 문화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성적을 위한 공부 방법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단어나 문장을 자연스레 모국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한 예시를 들어보면 단어장을 하나 사서 단어를 외우는데 한국어로 된 뜻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봐야 하거나 하는 이유로 그냥 문자 그대로 외운 경험 있지 않나요? 외국어 공부는 어떻게 보면 문화의 차이를 경험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학습이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을 위한 학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 오히려 공부로 인해 쉽게 스트레스 받을 거면 아예 시작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하지만 신비롭고 색다른 문화를 경험한다고 생각하면 재미없을 틈이 없죠.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는 그 순간 고개를 들어 제가 말한 방법을 떠올리시기 바래요. 한 언어학 이론으로 스티븐 크래신의 입출력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래신 교수님은 언어학습을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눠 이해해요. 즉, 인풋에는 읽기와 듣기가 속하고 아웃풋에는 말하기와 쓰기에 속합니다.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가 두 개씩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누어졌죠. 그는 입력 과정에서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출력은 학습자가 입력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언어를 창조하는 과정이에요. 또한 그의 이론에 의하면 언어학습에서 입력과 출력 모두 중요하지만 입력에 집중했을 때, 즉 읽기와 듣기에 집중하면 언어를 익힐 수 있다고 거예요. 여기서 저는 크래신의 이론을 조금 다르게 주목해보고 싶어요. 입력에는 아까 언급한 대로 읽기와 듣기가 있고 출력에는 말하기와 쓰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리스닝이 약하다면 리딩을 공부하고 스피킹 실력을 높이고 싶다면 라이팅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즉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하면 약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상호 보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리딩 공부를 통해 글자를 눈으로 보며 문장 안에 단어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전달하는지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리딩 공부로 단어들의 배치와 의미가 이해되면 자연스레 레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피킹이 만약 약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면 역시 상호 보완으로 라이딩을 공부하는 거죠. 라이딩 공부는 어떤 논리와 단어를 가지고 의사 전달을 할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딩 공부가 끝나면 스피킹은 라이딩을 공부한 만큼 논리적인 생각과 분명한 의도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참고로 크래신에 대해 더 설명드리면 그는 입출력 모델에서 학습 러닝과 습득 acquisition을 구분합니다. 습득은 어떠한 규칙 없이 무의식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것이고 학습은 문법이나 암기와 같은 교육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습득은 환경, 학습은 수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 할 만한 건 인풋 과정인 리딩과 리스닝은 습득에 속하고 아웃풋에는 스피킹과 라이딩이 속합니다. 저는 이러한 학습 이론을 통해 본인의 외국어 공부 방향을 먼저 고민해 본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이론대로라면 언어 공부는 나이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주변에는 영어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환경을 꼽잖아요. 그러면서 발음이 좋지 않다거나 자연스레 외국어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공부하기 이미 늦었다는 설명을 하면서요. 하지만 실상의 원인은 시험에 초점이 맞춰진 수업 커리큘럼에 있지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혼자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크래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부 방향을 설정해보고 주변의 시선과 상관없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볼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또는 수강을 목표로 학원을 알아볼 계획이시라면 무작정 인기 있는 강사나 강좌 리뷰를 살펴보지 마시고 스스로 본인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본 뒤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 귀중한 수강료를 아끼고 본인이 생각하는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시길 바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